구토, 메스꺼움, 복통이 사라지니까 체중이 바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장관막 동맥 증후군, SMA 증후군이 어떤 증상인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MA 증후군 같은 경우에 먹은 음식이 12지장을 통과해서 소장까지 이르지 못하고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실조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 증상들을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존적 요법, 그러니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즉 잘 소화할 수 있는 미음 같은 음식물들을 꾸준하게 섭취시켜서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음식을 줬는데도 체중이 지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맥 주사, 수액 주사를 해서 영양을 혈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서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게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게 보존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중도 빠지지 않으면서 조금 더 잘 먹게 점점 회복을 시키는 단계로 들어서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체중만 찌면 이 질환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고 수술을 좀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SMA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 있습니다. 이미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영양 실조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기다가 수술까지 하게 되면 회복이 상당히 더디고 그리고 합병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들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술보다는 보존적 요법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식사량을 늘려서 점점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SMA 증후군은 체중을 회복시키면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체중을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소화력이 떨어져 있고 음식을 먹으면 고이고 토할 것 같고 안 내려가고 통증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먹게 돼요. 더 적게 먹고 자꾸 피하게 되고 아주 조금만 먹게 되고 근데 그게 결국 또 체중 감소를 유발하고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잘 낫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6kg, 10kg 이렇게 많이 야이어서 오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162cm에 한 38kg 정도 많이 야인 상태죠. 요 정도 몸무게에서 음식을 전혀 섭취를 못하고 너무 이제 못 먹으니까 수액 주사로 버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았겠죠. 아이가 먹지를 못하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먹을 수 없는 게 구역감이 자꾸 드니까 어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맛만 봐도 구역감이 생기니까 음식을 잘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시작하고 한약 투여로 해서 그 구역감을 없애주면서 음식이 내려가게 만들어 주니까 딱 한 달 만에 한 4kg 정도 증가하면서 바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만 해결해 주면 바로 호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제가 치료했던 한 중학교 3 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 치아 교정을 하면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이 위에 부담을 주면서 소화장애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체중 감소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발생했는데 그때부터 메스꺼움이 부욕감이 생겨 가지고 또 역시나 식이장애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식이장애 눌려 있었던 거죠. 이 친구도 한 3달 정도 치료하고 증상들 싹 없애고 완전히 괜찮아진 케이스입니다. 또 40대 환자 중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는 그 십이장이 눌리면서 담즙이 역류하면서 위염이 아주 심하게 증상들이 발현이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까지 전체적으로 증상이 이 염증 위주로 많이 강하게 올라왔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도 음식을 잘 먹게 되고 구토, 메스꺼움, 복통이 사라지니까 체중이 바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 SMA 증후군의 딜레마가 뭐냐면 잘 먹어야 회복되는 질환인데 잘 먹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먹으면 더 괴로워져요. 그리고 억지로 먹어서 한 2kg 정도 증가시켰는데 어 소화장애 증상이 더 심해져서 도로 한 2kg가 아니라 한 3kg 정도 빠져버리고 이걸 악순환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 12지장이 눌려서 위에서 음식이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완전히 못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금씩 남들에 비해서 한 5분의 1, 심하면 10분의 1 아주 소량씩 빠져나가는 거죠, 눌려 있으니까. 완전히 막힌 경우는 정말 생명이 위험한 경우고 완전히 막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결국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좀 한계가 있다. 즉 위에 힘이 강하면 12지장이 막고 있는 힘을 이겨내고 이걸 더 빠르게 밀어낸다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위에 수축력을 높이는 한약 위주로 먼저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 얘가 너무 강하게 누르고 있고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또 제가 착안했던 게 이 환자들 보면 복통을 호소를 하잖아요. 복통의 어떤 패턴이 뭐냐면 이게 12지장을 눌렀지만 상장관막 동맥이 뭐냐면 장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동맥이에요. 장에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이 장들도 막 뒤틀리고 꼬이고 허혈 상태, 피가 모자란 상태가 되어 있어서 복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이 장기들이 다 뻣뻣해져 있어요. 피가 안 통해서. 꼬이고 뒤틀리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배를 못 만지게 해요. 하도 이렇게 배가 꼬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12지장의 탄력성도 오히려 좀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유연성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그런 거 한 가지를 또 쓴 거죠. 위는 밀어내는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을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꾹 누르고 있던 부분은 유연하게 하늘하늘하게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약을 별도로 써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니까 쉽게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뚫려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메스꺼움이 사라져요.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2kg가 쪄요. 이 패턴이 되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2kg 정도 반응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SMA 증후군이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체중이 한 달에 2kg 정도 증가하면 이건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이 사라졌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메스꺼움, 구역감, 구토, 이 거부감 요게 사라졌을 때 또 회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액과 담즙 같은 것들이 12지장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위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인데 요게 사라지면 12지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즉 소장으로 영양분이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구역감과 복통이 사라지면 그 결과로 보통 체중이 한 달에 2kg 정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2kg 증가하고 그다음 달에 2kg 증가하고 그다음 달에 2kg 증가하고 한 6kg 정도 다시 증가하면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순조롭게 치료하는 경우는 한 6kg 정도 감소한 경우에 좀 순조롭게 치료가 되고 만약 10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 이러면 호전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 초음파, CT, MRI, 엑스레이 이런 쪽으로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보통 진단을 해요. 근데 한 3가지 징후가 있으면 그거 상관없이 거의 이 확률이 높다고 보고 바로 치료하셔도 됩니다. 정밀 검사 안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구토, 메스꺼움이 심하다. 그다음에 복통이 있다. 그리고 체중 감소가 한 4kg에서 6kg 정도 나타나고 있다. 급속도로. 그러면 거의 SMA 증후군에 유사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SMA 증후군이라고 가정하고 치료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시간을 놓쳤을 때 체중 감소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 확실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